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중년의 가장입니다.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한 아이를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모든 정성을 쏟아도 모자란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일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 나이 먹도록 자식 앞에서는 참 모자란 부모 같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기에 더욱더 애달고 어려움이 큰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0여 년 전 저희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 제 기억이 그리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시의 심경을 더듬어 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말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던 만큼 서로 더하고 뺄 것 없이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우스갯소리로 아이는 못해도 셋 이상은 낳아서 예쁜 집 짓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곤 했죠. 그땐 정말 저희가 원한다면 셋도 넷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혼을 보내고 임신을 계획했던 저희 부부에게 한참 동안이나 아이 소식이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진득이 기다려보자고 먼저 말했던 저였는데 그마저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 기다림이 점점 지치더군요. 결국 난임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아름아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했죠. 당시로는 건강하면 다들 갖는 게 아니라 생각했으니 난임이나 불임 쪽으로는 깊은 고민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술을 하면 고칠 수 있다기에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문제만 해결하면 저희도 금세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던 의사는 수술을 받은 후에 갑자기 임신이 어렵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수술도 소용없는 선천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의사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인지를 했다면 그 정도로 화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차마 아내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수술로 뭔가 마음이 힘든 아내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불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대학병원도 가보고 이쪽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부부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 중 한 명 정도는 오진이네요. 임신 가능하십니다. 하는 얘기를 해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다들 하는 소리가 매한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임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계속되는 똑같은 얘기에 결국 불임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포기할 때 하더라도 이대로 포기가 안 돼. 뭐라도 해봐야 나도 완전히 포기가 되지. 물론 돈도 많이 들 거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응? 아내는 불임 치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돈보다도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불임 치료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지만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고 시술하는 자체가 적지 않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힘든 걸 알면서도 참고 견뎌보겠다는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던 저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아내 옆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고생해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아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더는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끝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 미안해. 나 힘들다고 당신한테 포기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 아이 필요 없어. 당신만 괜찮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아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 없이 잘 지내는 부부도 많아. 우리도 욕심 좀 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만 보고 지내면 괜찮을 거야. 결국 저희는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로 아내는 무척이나 힘들어했죠. 아무래도 불임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아내를 갉아먹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다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스스로의 자책은 제가 어찌 해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미안하다며 내게 더 잘하겠다던 아내는 언젠가부터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포기한 일로 상처를 받아 그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옆에서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는 제가 다가설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저와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스킨십도 꺼려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지금이라도 이혼하자. 뭐? 이혼이라니. 당신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내가 더 노력 안 해서 화라도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 때문이지. 사실 나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 당신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어 했잖아. 여태 열심히 살고 꼬박꼬박 저축한 것도 다 가정을 위해서잖아. 그런데 나는 당신의 그런 꿈, 미래 책임져주지 못해. 나는 앞으로도 영영 아이 못 가질 거야. 그런데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 될 사람이고 이런 내가 어떻게 당신 발목을 잡겠어.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더 늦기 전에 당신을 보내주는 것 뿐이야. 아이 문제로 힘들어할 것은 알고 있었고 죄책감을 느낄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설마 나와 이혼까지 고민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하면서도 아내의 이런 마음까지는 차마 몰라줬구나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차마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내가 그동안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며 가벼이 했던 얘기들이 아내에게 족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뱉은 말들이 후회스럽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이 따위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걸. 괜히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구나 싶었죠. 아이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진심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희는 차마 미안해서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까지 모두 꺼내보였습니다. 서로 한참을 울고 한참을 다독여 주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해 생각했죠. 아내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부모가 되려고 꼭 내 배로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더군요. 물론 입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부부는 그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보육원이나 시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입양을 알아보기보다 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같이 봉사를 다녔습니다. 말이 봉사였지 오히려 도움받는 것은 저희 쪽이었죠. 그토록 품에 안아보고 싶었던 아이들을 원없이 안아보며 아이들을 정성스레 씻기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 잠깐 동안 부모의 노릇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을 알겠더라군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었죠.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누구는 갖은 노력을 해도 갖기 어려운 아이를 누군가는 이렇게 두고 떠났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모를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커졌죠.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자신에게 애정을 느끼고 잘해주는 사람들을 대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갈구합니다. 겨우 한두 번 본 어린아이가 우리를 알아보고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막상 아이들을 직접 보고 나니 저희 부부는 더 큰 고민이 들었습니다. 입양을 원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를 선택해야 좋을지 너무나 깊은 고민이 되었죠. 제 아내 역시 여러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인다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를 만났네요. 시설에서 붙여준 은하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돌도 안 지난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시설에서도 가장 어린아이였죠.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엄마 젖이라도 떼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는 친모가 낳자마자 두고 가서 부모 손을 타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참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인데 우리를 알아보는 것처럼 저희를 볼 때마다 먹던 우유병도 빼버리고 활짝 웃던 예쁜 아이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더 가엾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는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유난히 애정이 가기도 했죠. 원래는 5,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생각하던 저희 부부는 그 아이를 보고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한참을 뒤척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은하 데려오자. 나 더는 은하 거기 못 두겠어. 그 어린 게 지 엄마 젖도 한 번 못 먹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거기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 당신도 그래? 사실 나도 자꾸 은하가 눈에 밟히네. 우리 보고 웃는 것도 눈이 가고 은하가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 나도 은하 두고 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사실 은하는 선천적인 병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몸이 좀 자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인지 어린아이인데도 입양이 쉽지 않았죠. 저희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저런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그 아이가 마음을 떠나지 않더군요. 결국 저희는 용기를 내어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이 한 곳을 가리키니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하에서 예은이가 된 아이는 그렇게 우리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죠. 가족들에게 저희의 입양 계획을 알리며 모두 아이를 위해 저희의 선택에 동참해달라 알렸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부가 아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켜봤던 가족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은이는 우리 부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한 우리는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많이 찍어뒀습니다. 하루에 옷을 3번씩이나 갈아입히고 찍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입양 사실도 알릴 겸 친인척들을 불러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도 불임이라는 우리 사정을 아는 가까운 식구들 말고는 저희가 입양한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왕 비밀로 할 거라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다 싶었죠. 그래도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친척들에게까지 그 일을 비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야 저희를 지지해 주신다지만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모든 친척들이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래도 다들 좋은 뜻을 함께 해주시길 바랐는데 꼭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법인가 봅니다. 한 번은 예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명절이면 저희 고모님이며 작은 아버지네 식구들까지 친인척들이 저희 집에 모이곤 했죠. 저희도 명절을 맞아 부모님 댁으로 갔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만나 담소도 나누고 아이들은 또래들끼리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부엌에서 바빴을 테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작은 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희 딸아이 목소리를 알아차린 저는 불이 나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딸아이가 울고 있었죠.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지 상황을 살피려는데 저희 고모님이 거기서 제 아이를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얘, 그만 울어. 뚝 하라니까? 어디 고모 할머니 앞에서 버릇없이 울어. 고모, 예은이가 뭐 잘못이라도 했어요? 왜 그렇게 다그치세요? 아니 얘가 내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울잖니. 누가 보면 내가 혼이라도 낸 줄 알겠네 정말. 딸아이는 제가 오자 제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주워왔어? 아니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지? 뭐? 아니야. 예은이 아빠 딸인데 주워오긴 어디서 주워와. 고모 할머니가 그러셨어? 할머니가 장난치신 거야. 괜찮아. 솔직히 제발 저려 당황한 거라고 하면 부정할 수 없겠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그런 장난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굳이 아이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셔야 했나 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섭섭한 마음에 아이를 달래고 고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모님, 농담으로 말씀하신 건 알겠지만 앞으로 예은이한테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럽니다. 아니 내가 쟤한테만 그랬니?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네 새끼만 가지고 난리야? 너도 참 유별나다. 예, 유별나다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 말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고모님이 제 뒤통수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 맞다나. 주워온 거 맞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진짜 주워온 걸 주워왔다 그러지. 뭐라 그래? 나 참 내가 하다하다 나가서 얻어온 조카 손녀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하나. 아유. 이죽거리듯 읊는 그 말에 순간 끈이 탁 풀리더군요. 제가 고모님에게 뭐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막 삿대질을 했다더군요. 그 이후로도 고모님은 끝내 사과를 안 하시더군요. 그런 분이니 혹시나 나중에라도 제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심려가 되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고모님 뵙기 싫어서 명절마다 친척들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식구들 모이기 전날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당일은 항상 처가에 가서 보냈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발 우리 아이만 그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며 정말 제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산의 고통은 못 겪어봤지만 누가 봐도 친딸처럼 예쁘게 길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아이가 기쁘면 함께 기뻤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몇 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했었고 그때마다 저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경이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는 걸 알지만 혹여나 아이를 잃게 될까봐 매번 마음 졸이고 애썼죠. 이 아이를 잃게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하니 아이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 인생의 절반을 포기했고 저는 아이와 가정을 위해 힘들고 두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 것만 한다고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만은 정말 자신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니 아이가 몰라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내린 사랑을 돌려받을 기대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인지 아이는 참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쏙 닮은 틀림없는 우리 딸이었죠. 아이는 무사히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힘든 수험생 생활을 견디고 바라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이가 20살이 되고 우리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마 자식 있는 부모라면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언제 이만큼 자랐는지 눈물 날 만큼 행복하고 감격스럽죠. 몸이 약해 항상 걱정이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엄마보다 훌쩍 커버려 우리 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하니 금세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보게 될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이에게 다시 인생 2막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며 아이의 다음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죠. 부모인 우리도 그런데 성인이 된 아이의 기분은 어떨지 쉽게 짐작이 되지 않더군요. 알게 모르게 고민이 있을 것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때문인지 부모와 격없이 가깝던 아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른이 된다고 애가 어른 흉내를 내는 건가 싶었죠.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말을 걸어도 대충 모르겠다 얼버무리고 집에서는 밥만 먹고 약속 있다며 집 밖을 나가기에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친구처럼 가까웠던 부모 자식 간이었기에 무슨 고민이 있다면 평소처럼 얘기해 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간 꽤나 낯설게 굴던 녀석은 어느 날 우리 부부를 불러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제 20살이고 법적으로도 성인이에요. 그래, 너 성인이지. 그래서 갑자기 존대하기로 한 거야? 어른 흉내 내려고? 아유, 아빠는 원래 예은이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은데.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는 제게 딸아이는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예은아,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너답지 않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아이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다 알아요. 저 두 분 친딸 아닌 거. 뭐? 예은아,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누가 말했니? 역시 부정 안 하시네요. 누가 말해줬던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대체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러셨어요? 이게 말 안 하고 계속 숨기기만 하면 숨겨지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알 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딸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식구들 입단속은 잘했는데
대체 어쩌다 알게 되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희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딸아이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두 분이 큰 희생 하셨던 것도 잘 알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다 알게 된 마당에 더 이상 두 분 옆에서 신세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이제는 친부모님 찾아서 갈게요. 예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세라니. 우리 너한테 뭐 바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친부모라니. 너 혹시 친부모랑 연락이 닿은 거야? 아니, 애초에 어떻게 알았는지라도 말을 해줘야지. 그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두 분도 저한테 다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앞으로 제 거치는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성인인 저를 막으실 방법 없어요. 이번 주 안으로 짐 챙겨서 나갈 테니까 제 결정 존중해 주세요. 딸아이의 말에 저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설마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딸아이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얘가 어딜 나간다는 건지 정말 친부모라도 찾은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왜 이리 매정하게 구는 건지, 우리에게 무슨 오해라도 있는 건지 붙잡고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더군요. 예은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어? 아무리 네가 성인이라지만 너 이러고 가면 우리는 어쩌니? 오해라도 있으면 풀어야지. 오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제 뜻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를 정말로 생각하셨으면 더 늦기 전에 사실을 알려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저한테 이해를 바라세요? 두 분의 선택으로 상처받은 건 저예요. 왜 숨기셨어요? 제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친딸이 아니라 창피하셨어요? 너 이 녀석,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너 정말 이대로 갈 거야? 이제 와서 이해를 바라는 거야? 내가 내 친부모 찾아가겠다는데 아빠가 왜 말려? 이제라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저희가 아무리 붙잡아도 아이는 끝내 자기 친부모를 찾아가겠다더군요. 아이가 언제 친부모와 연이 닿은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떠나겠다는 걸 막을 도리도 없었죠. 그렇게 아이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언젠간 아이에게 사실을 알려줄 날이 올지 모른다 생각했지만 그게 이런 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얕은 제 이기심으로는 아이가 평생 모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다고 그게 아이의 생각처럼 아이가 부끄러워서라거나 세상의 이목 때문은 아닙니다. 오로지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죠. 딸아이만은 상처와 고민에서 자유롭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말처럼 진실을 알리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일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하지만 후회는 늦었고 아이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혹시나 쌓인 오해를 풀고 싶어 매일 아이에게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취했지만 아이는 친엄마를 만났다는 말을 전할 뿐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매일 울었습니다. 예은이를 보내더라도 웃으면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탓일까 여보? 예은이 말대로 우리가 예은이 생각을 너무 못한 걸까? 저 역시도 아내에게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아이를 위한 것일지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딸아이가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웬 여자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은이의 친모라더군요. 예은이 일로 우리를 꼭 만나고 싶다는 얘기에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20살 딸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할 만큼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입양할 때 친모에 대해 들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미성년자 미혼모로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시설에 맡겼다 들었죠. 그때는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아이 친모를 만나고 인사를 나누려 했는데 자기는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도 없다며 앞으로도 연락할 필요 없다는 답변만 들었었습니다. 혹시나 친모가 원한다면 중간중간 아이 소식을 전해줄 의향도 있었거든요. 너무 단번에 거절 의사를 듣고 사실 내심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없다니. 그럼 우리가 오롯이 부모 노릇을 해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게 이기심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 아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설마 아이 친모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건지 우리 아이 연락처를 알아내서 우리 몰래 연락을 하고 입양 사실을 얘기해준 모양입니다. 그런 막무가내 행동에 화가 나는데도 자기는 잘못 없다는 태도더군요. 엄마가 딸을 찾는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간질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애초에 애한테 숨긴 건 당신들이에요. 그러게 애가 나중에라도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면만 중요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은이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는지 몰라도 그쪽한테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일은 없으니 할 말 있으면 할 말이나 합시다. 뭐 나도 그동안 우리 딸 걷어준 건 고마우니까 그런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요. 불임이라서 애를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형편이 괜찮아서 부족한 거 없이 컸다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도 예은이 앞날이 걱정이 되시겠죠? 예은이가 나랑 살겠다고 온 건 예은이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사실 나는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애 키울 능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 데리고 있었던 게 좋았으면 뭐 위자료 같은 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양육비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이 앞으로 거취를 의논할 거라 생각했던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 여자는 대번에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이를 위해 돈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건지 그저 그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건지 그 여자의 말뜻이 뭔지 알 수 없었죠. 애초에 친모가 입양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까 싶더군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 여자 형편을 이해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아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 연락처를 알아내서 찾아올 수 있었던 여자가 왜 지난 세월 동안은 아이를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아이를 찾아간 건지 모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모의 반응이 수상했던 저희는 결국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찾아갔죠. 예은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주면 아빠 더 연락 안 할게. 응? 한참 기다림 끝에 아이가 결국 나와주더군요. 예은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숨겨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이것만 알아줘. 우리 선택은 모두 널 위한 거였어. 이렇게 될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 다 아빠가 바보 같아서 그래. 너한테 진작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냥 모르고 크는 게 더 행복할 줄 알았어. 거짓말 하지 마. 그냥 알려주기 싫었던 건 아니고? 그럼 나랑 친엄마랑 만나는 건 왜 막았는데? 정말 날 생각했더라면 언제라도 알려줬어야지. 나한테 평생 친엄마 존재를 숨긴 건 엄마 아빠 결정 아니야? 아니야 예은아. 우리는 친모 행방도 몰랐어. 애초에 너를 입양할 때 친모와 연락을 취했어. 그쪽에서 원한다면 공개 입양으로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했어. 그런데 거절한 건 그쪽이야. 어려서 그랬던 거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아이한테 애정이 없다면서 우리한테도 연락 못하게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내 친엄마한테 나 뺏어간 거 아니었어? 입양 보내기 싫다고 했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키우냐고 데려갔다며. 데려가면서 계속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사 가버리고 연락도 끊어버렸다며. 저는 딸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오해가 있었구나 알아차렸죠. 예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라니? 우리는 너 만났을 때부터 너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쭉 한 동네에서 살았어. 그거는 등본 떼면 바로 알 건데. 친모 얘기는 너 입양한 기간 가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설마 네 친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니? 제 설명에 아이는 혼란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분명 친모라는 여자가 아이에게 이간질을 시킨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에 아내가 울면서 읍소하더군요. 예은아, 친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한 적이 없어. 이번 일도 본의 아니게 너한테 상처를 줬지만 정말로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예은아, 너는 시설에서 붙여준 임시 이름을 달고 있던 아이야. 엄마저도 한 번 못 물어봤는데도 우리를 보며 빵긋빵긋 웃던 예쁜 아이야. 그런 너한테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너를 데려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울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고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역시나 친모라는 여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아이도 친모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간질을 한 건지 우리를 믿지 말라며 낳아준 정에 기댔더군요. 게다가 몸이 아프다며 아이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뒷조사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병은커녕 너무 건강해서 매일 도박장에 기웃거리며 도박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자기가 버린 아이를 찾아 돈을 뜯어내려 했겠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 아이가 크게 놀라더군요. 자기한테는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발도 안 붙인 아이에게 대출을 받아달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한테도 모자라서 자기 친딸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죠. 모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여자가 접근한 게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를 이용하려고 입양한 줄 알았어. 어차피 어른 되면 나 버리고 모르는 채 할 거라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나도 그 말을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한 번도 내가 입양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나 봐.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어. 20살이니까 내가 어른처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 나 정말 바보야. 아니야, 예은아. 우리가 미안해. 엄마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뭐가 옳은 방향인지 잘 몰랐어. 매번 어려워서 이런 때에도 너한테 맞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 이런 부모라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예은이가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선택을 하건 엄마 아빠는 언제나 예은이 편이야.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제서야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죠. 마음 여린 딸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 고발이라도 해서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뛰게 할까 했죠. 하지만 그래도 낳아준 건 고마우니 용서해주자는 딸아이 말에
저희도 그 여자에게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딸아이가 모두 알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었으니 더 이상 그 여자 속셈에 넘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뒤로 아이는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죠. 아이가 사실을 알았고 그 뒤로 모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기억도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들과 그동안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들도 모두 빠짐없이 알려주었죠. 사실 저 역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일인데 그동안 제가 적어둔 육아일기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이에게 그걸 보여주고 딸아이도 제 마음을 조금 알아준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받아냈죠. 앞으로 아이를 키워서 떠나보낼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큰 시련을 겪고 우리 가족도 좀 더 단단해졌겠죠.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